한국교회 주요 교단 실무자들이 모여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인생의 고난과 역경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풀어낸 책 흔드심이 출간됐습니다. 청년들이 사라지는 교회, 그 대안은 무엇인지 짚어보는 자리가 열렸습니다. 한국교회연합 제5회 목회자 축구대회가 개최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남북관계 경색이 장기화되면서 한국교회의 대북 사역도 이전 같지 않은 상황인데요. 각 교단 실무자들은 남북 간이 대화와 교류를 이어갈 수 있도록 교회가 나서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김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색된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지속적인 남북교류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주요 교단 실무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평화와 통일을 위한 기독인 연대는 14일 한국교회 통일 선교 정책을 논의하는 자달매를 진행했습니다. 평통기원 상임고문 이만열 교수는 한국교회가 새로운 평화통일운동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선배들이 그렇게 노력했듯이 남북이 대결하여 통일 평화 문제의 전망이 깜깜하게 보이지 않는 이 시점에서도 우리도 자그마한 바늘구멍이라도 만들어 평화 통일의 새로운 계기를 만들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이날 실무자들은 각 교단이 추진 중인 남북교류 사업과 나눔운동을 평가하면서 정부의 오이사 조치로 인한 사역의 어려움을 호소했습니다. 남북이 완전히 폐쇄되고 했는데 남북 교류 사업 참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 계속 지금 방해를 받고 있고 오늘 끊임없이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최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에서 발표한 평화조약안에 대해선 한반도 평화체제를 이루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외국군 철수 문제는 국가에게 맡겨 처리할 문제라는 견해가 줄을 이뤘습니다. 우리가 남북한 통일 이후에 우리나라가 자주권을 회복하는 단계에서의 이 외국군 철수의 문제와 통일해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외국군 철수의 문제는 다르게 봐야 된다. 현실에 바탕을 두지 않은 선언이라면 의도는 좋은데 그 효과에 대해서 좀 의심스러울 바가 있다. 반면 기장평화통일위원장 정상시 목사는 평화협정 체결에 있어 외국군 철수 조항은 포함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실무자들은 남남 갈등 극복과 남북 화합을 위한 한국교회의 역할로 남북한 민간교류 활성화, 다음 세대를 위한 통일교육, 평화통일을 위한 기도운동 확산을 제안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김준수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믿음이 흔들릴 정도의 고난과 역경이 찾아오곤 하는데요. 크리스천들이 겪는 불안과 고난을 새로운 시선으로 해석한 책이 출간돼 눈길을 끕니다. 신간 흔드심의 저자인 한별 목사는 인생의 고난과 위기에 대한 해답을 구약성경 레위기에서 찾았습니다. 한 목사는 재물을 높이 들어 흔들던 요제란 제사법이 있었듯이 하나님은 사람을 흔드는 요제를 통해 세상에서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 쓰신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흔드심은 낙제나 추락, 잘라내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증거라며 우리는 흔들림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체험하고 더 넓고 높은 차원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베스트셀러 풀림의 작가로도 알려져 있는 한별 목사는 이번 책의 수익금을 소년-소녀 가장과 미혼모 가정 등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데 사용할 계획입니다. 오늘의 사회 이슈를 정원희 기자가 종합해드립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 정원입니다. 한강하구 중립수역에 무단 침입했던 중국 어선들이 물러났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민정경찰이 한강하구 중립수역에서 중국 어선 불법 조업 단속 작전을 실시한 결과 중국 어선들이 중립수역을 모두 이탈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강하구 중립수역은 한강을 사이에 두고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민감한 지역으로 이곳에 민정경찰이 투입된 것은 정전협정 체결 이후 처음입니다. 정부가 현재 한국전력이 독점하고 있는 전력시장 판매 부문을 민간에 단계적으로 개방할 방침입니다. 이 같은 발표에 오래전부터 전력시장에 눈독을 들이던 통신업계는 고무적인 분위기고 정부 역시 소비자 선택권 확대 등 사회적 편익이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수익성에 우선을 둔 민간기업의 진입으로 전기요금이 인상될 것이란 관측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영남권 신공항 후보지 발표가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후보지역과 정치권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6월부터 신공항 후보지 두 곳에 대한 평가 작업을 하고 있는 파리공항공단 엔지니어링은 오는 24일 이전 용역 결과를 국토교통부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후보지가 정해지더라도 탈락한 지역에서 결과를 순순히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향후 추이에 관심이 쏠립니다. 최근 인천에서 음주운전 사고로 일가족 3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경찰이 전국 단위의 음주운전 단속에 들어갔습니다. 경찰은 14일 오후 9시부터 지역경찰, 기동대 등 가용 경찰 병력을 최대로 투입해 음주운전 일제 단속을 실시했으며 다음 주부터는 각 지방경찰청과 경찰서별로 주일에 불시 단속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은 자신뿐 아니라 선량한 타인의 생명을 빼앗는 범죄 행위라며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국민들의 협조를 부탁했습니다. 미국 역사상 최악의 총격 사건으로 기록된 올랜도 참사의 테러범이 동성애자일 수도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게이들을 위한 만남 앱을 통해 용의자 오마르 마틴을 만났다는 증언과 함께 사건 이전에도 마틴을 게이 클럽에서 봤다는 목격담 등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미 연방수사국은 용의자가 동성애자인지는 아직 확인된 바가 없다며 이것이 범행을 계획하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고객으로 이용한 것인지를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굿TV 뉴스 정원입니다. 교회를 떠나는 청년들의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데요. 교회가 청년들을 붙잡아 두려고만 하지 말고 그들이 처한 삶의 자리와 만나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자세한 내용 김준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세미나에 참가한 청년 사역자들의 눈빛이 진지하기만 합니다. 선배의 경험이 녹아든 조언을 놓칠 수 없다는 듯 귀를 기울입니다. 학원 복음화 협의회는 13일 청년 사역의 새 패러다임을 모색하는 2016 청년 사역자 멘토링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무학교회 이상감 목사는 청년 사역자들에게 특별한 방법을 찾기에 앞서 말씀과 기도, 예배라는 기본에 충실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방법론이 아니라 본질에 추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본질을 붙들고 집요하게 실험하는 공동체는 다 변화가 일어나고요. 방법론만 계속 찾아서 배회하면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목사는 청년들이 교회에 나오는 이유는 하나님을 갈망하기 때문이라며 말씀을 통해 청년들이 처한 시대와 그들의 삶의 고단한 자리와 만나게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에제르 컨설팅 이정현 대표는 청년들과 상담할 때가 많은 사역자들을 위해 공감대화법에 대해 강의했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대화를 시작하면 상대가 무슨 말을 하는지 끝까지 듣는 자세가 있어야 돼요. 인간관계에서 일어나는 이 갈등 상황을 어떻게 해결하는지를 이거는 사실은 상대방 관점에서 보는 패러다임 전환이 있어야 돼요. 참가자들도 청년 사역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습니다. 지금 청년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나 문화들이란 게 기존의 교회 사역으로 감당할 수 있는 어떤 그러한 이제 영혼들이 아니기 때문에 좀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환이나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오후부터는 캠퍼스와 교회 현장에서 활동 중인 선배 청년 사역자들이 멘토로 나서 테드 강의를 펼치며 참가자들과 열띤 토론을 이어나갔습니다. 굿TV 뉴스 김윤수입니다. 한국교회연합이 소속 교단 목회자들과 함께하는 축구대회를 열었습니다. 참석한 목회자들은 건강한 영성과 신체를 통해 연합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이번 체육대회는 운동을 통해 소통과 연합을 이루고 모든 목회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경험하기 위해 열린 행사로 기아성, 예장통합, 예장대신, 예장합신 등 12개 교단이 참여했습니다. 주일래 대표회장은 대회사를 통해 목회자가 건강해야 올바른 목회를 감당할 수 있다며 하나님께 받은 건강한 영성과 신체를 통해 연합하는 목회자들이 되자고 말했습니다. 대회는 할렐루야 그룹과 임마누엘 그룹으로 나뉘어 진행됐습니다. 할렐루야 그룹은 예장 통합이, 임마누엘 그룹은 기아성이 우승의 영광을 안았습니다. 참가팀들은 이날 대회에서 나온 득점에 맞춰 10,000원씩 기부해 총 100만 원을 모았습니다. 한교연은 기부금을 불우이웃 시설을 돕는 데 사용할 예정입니다. 오늘의 간추린 뉴스를 김준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간추린 뉴스입니다. 미국 올랜도에서 발생한 총기 참사와 관련 세계교회 지도자들이 위로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세계교회협의회 울라프 트베이트 총무는 희생자 가족과 친구들, 올랜도 지역사회 전체에 하나님의 치유와 위로가 함께하길 기도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미국 연합감리교회 케네스 카터 감독은 하나님은 비폭력을 원하시며 모든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려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한국기독교 총연합회가 제20대 국회에 양보와 화합의 정치를 당부했습니다. 한기총은 현재 국내외의 경제적 위기 상황, 북핵 문제 등은
순식간에 대한민국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중차대한 문제로 국민적 협력이 필요하다면서 국회와 정부 역시 적극적인 협력으로 위기를 넘고 기회를 만들어 진일보된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중동 지역을 근거지로 한 극단주의 무장단체의 테러 위협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외교부가 위험지역 선교활동을 자제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외교부는 특히 7월 5일까지 지속되는 라마단 기간 중 현지법을 위반한 선교활동이나 대규모 선교 행사를 개최해 무장단체의 표적이 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에게 엇갈린 판결이 내려져 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전주지법은 13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신도 이모 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반면 인천지법은 14일 종교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여호와의 증인 신도 2명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병역법 위헌 여부에 대한 심판을 앞두고 있어 헌재의 결정에 이목이 집중됩니다. 구티비 뉴스 김준수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구티비 뉴스는 인터넷 신문 뉴스미션을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